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뭐, 그게 왜 필요해? 지훈이가 가져온 서류에 잠깐만 찍으면 돼요. 엄마는 그냥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뭐라고 했니? 그래서 오늘부터 엄마 재산은 지훈이가 대신 관리해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오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장면부터 진짜가 나오니까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친아들이 엄마를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2일, 정수연 58세. 그날 아침 아들 민우는 조카 지훈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알죠? 사촌 동생. 그럼 오래간만이네.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그런데 무슨 일이니? 민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엄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는 거 걱정돼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직 멀쩡해. 민우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 제가 부동산 투자 일하잖아요. 이모 아파트 임대 놓으시면 월세 300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로 편하게 사시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 이 집 팔 생각 없는데.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팔자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가 임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작은 데 전세 얻어서 편하게 사시고. 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모, 이 아파트 전세 놓으면 10억 받으세요. 그럼 이모는 3억짜리 작은데 전세 가시고 7억은 제가 안전하게 운용해 드릴게요.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글쎄, 갑자기 그러니까. 민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빠서 엄마 못 챙기잖아요. 지훈이가 도와주겠다는데 맡기세요. 저도 안심이고요. 수연은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민우는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모,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수연은 안경을 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글씨가 너무 작네. 민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법률 용어라 그래요. 그냥 지훈이한테 관리 맡긴다는 거예요. 수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2번, 3번. 지훈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와 지훈이 다시 왔습니다. 뒤에 낯선 남자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민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병원 선생님이세요. 병원? 엄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지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치매 진단서 나왔어요.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 이모, 병원 서류 여기 있잖아요. 지난주에 검사 받으셨잖아요. 수연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 간 적 없는데?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증상이에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의사가 나섰습니다. 환자분, 초기 치매 증상이 맞습니다.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수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니야, 나 멀쩡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네. 이모 명의 아파트,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미 서류 처리됐어요. 수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안전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이러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모, 짐 싸세요. 오늘 바로 가셔야 해요.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왜 저럴까? 내가 정말 치매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3층 302호.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커튼, 모든 게 하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 아프지 않아요. 약 안 먹어도 돼요. 간호사는 웃었습니다. 환자분들 다 그러세요. 드셔야 좋아져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2명 더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드셔야 해요. 수연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코로 튜브가 들어갔습니다. 약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머리가 흐릿해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실로 불려갔습니다. 누가 왔을까? 민우일까?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박영애였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네요. 수연은 힘없이 앉았습니다. 영애 씨, 왜 왔어요? 박영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 네, 오빠 빚말이에요.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빚? 박영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언니, 오빠가 30년 전에 우리 집 빚 3억 보증 섰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오빠 도장 찍힌 서류 있는데요. 수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박영애가 웃었습니다. 위조라는 증거 있어요? 언니가 치매라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애 씨, 이러지 마요. 우리 3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박영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이었죠, 언니. 하지만 오빠 죽고 나서 언니만 잘 살았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우린 전세 살면서.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번 돈이에요. 그래요, 오빠가 번 돈. 그런데 왜 언니만 받아요? 우리도 권리 있어요. 박영애가 일어섰습니다. 언니, 아파트 이미 지훈이 명의로 넘어갔어요. 곧 팔릴 거고요. 그 돈에서 빚 3억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있을게요.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내 집이에요. 박영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집? 언니는 지금 치매 환자예요. 법적으로 능력 없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녁 7시, 수연은 몰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간호사 몰래 숨겨뒀던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엄마야. 엄마, 왜요? 지금 약 시간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엄마 미치지 않았어. 제발 나 좀 꺼내줘.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병원 선생님 말씀으론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거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우야, 엄마 말 안 믿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셨어요. 같은 말 3번씩 하시고, 물건 어디 뒀는지 자꾸 잊으시고.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엄마 약 드세요. 그게 엄마한테 좋아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30년 키운 아들이 밤 10시 수연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간호사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왜 이러세요? 제발 나 좀 보내줘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302호로 끌려갔습니다. 침대에 묶였습니다. 손목에, 발목에 수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7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수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각일까?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누구지? 면회실로 갔습니다.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밖에서 본 그 사람. 누구세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김병철입니다. 당신 남편 정우진 씨의 친구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의? 네, 5년 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병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제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전해달라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없는 거겠지.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 미안해, 여보. 내가 먼저 가서. 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 누나 정령애, 조카 강지훈. 그 사람들 조심해. 재산 노리고 있어. 영애가 나한테 말했어. 오빠 나이 들면 수연이한테 집 빼앗길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단단히 준비했어.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민우도 조심해.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이상해. 돈 문제로. 회사에서 투자 실패했나 봐. 빚이 있는 것 같아. 며칠 전에 지훈이랑 만나는 거 봤어. 둘이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 여보, 아무도 믿지 마. 오직 이 USB만 믿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병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증 유서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나 정우진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부천시 소재 토지 3필지
현 씨가 80억 원 상당. 전액 아내 정수연에게 상속한다. 강남 아파트 또한 수연 단독 소유다. 그 어떤 친족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80억? 네, 정우진 씨가 당신 몰래 모아두신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김병철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정우진 씨 교통사고, 브레이크 개통 이상 의심. 하지만 정밀 조사는 안 됐습니다. 수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왜요?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요. 누가요? 김병철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정영애 씨, 강지훈 씨, 이 두 사람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김병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결정적 증거입니다. 카톡 대화였습니다. 강지훈과 정민우, 수연의 아들. 날짜는 2025년 12월 28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형, 이모 치매로 만들 수 있어요? 민우의 답장. 어떻게? 병원 아는 데 있어요. 돈 주면 진단서 만들어줘요. 100만 원이면 돼요. 민우가 답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파트는? 제가 명에 넘기는 서류 만들게요. 이모 도장만 받으면 돼요. 형이 설득해 주세요. 민우의 답장. 알았어. 아파트 팔면 20억 나오지? 네, 우리 4대6으로 나눠요. 형 12억, 저 8억. 딜. 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우, 내 아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다. 김병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1월 5일. 민우와 지훈. 형, 이모 요양원 들어갔어요. 굿. 아파트 매각 진행해. 네, 이번 주 안에 계약합니다. 20억 2천 나올 것 같아요. 완벽하네. 근데 형, 소희가 자꾸 물어봐요.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민우가 답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 치매라서 요양원 갔다고. 소희가 변호사인데 의심하면? 괜찮아. 증거 없어. 이모 치매 환자니까 법적으로 무효야. 수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병철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수연 씨.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가요? 며느리 될 한소의 변호사. 그분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소희가요? 네, 어제. 민우 씨가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통장 내역을 봤는데 100만 원이 병원으로 나갔더래요. 그런데 민우 씨는 건강해요. 그래서 수상하다고. 김병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소희 씨한테 진실을 다 말했습니다. USB도 보여줬고요. 카톡도요. 소희 씨는 지금 증거 정리 중입니다. 변호사니까요. 수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소희가 날 믿어줬어요? 네, 소희 씨가 그러더군요. 시어머님은 절대 치매가 아니라고. 지난 추석 때도 멀쩡하셨다고. 민우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김병철이 일어섰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세요. 제가 법원에 긴급 신청 넣겠습니다. 부당감금 혐의로요. 당신은 이틀 후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수연은 김병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김병철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부탁하셨습니다. 제 아내 꼭 지켜달라고.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무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날 지켜줬구나. 이제 내 차례예요. 우리 아들, 조카, 시누이,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반격을 꿈꾸며 이틀 후, 수연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정수연 씨, 부당감금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퇴원 조치합니다. 간호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치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치매 진단서는 위조 의심.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수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병철이 차를 대기시켜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연은 한 곳만 생각났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주세요.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우의 오피스텔 앞. 수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수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왜 나왔어요? 법원 명령으로 나왔다. 뭐?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민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우와 지훈의 대화. 민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훈이랑 주고받은 카톡이다. 치매 진단서 위조. 아파트 명의 이전. 재산 나눠먹기. 다 여기 있더라.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1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든 게 오해야? 엄마를 요양원에 가둔 게 오해야? 민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노후 걱정돼서 미리 재산 정리하려고. 수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재산 정리? 엄마 동의도 없이? 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민우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연은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투자 실패했어요. 5천만 원 날렸어요. 빚도 생겼어요. 근데 엄마는 15억짜리 아파트 혼자 살면서 저한텐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잖아요.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가뒀어?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한테 집 받고 차 받고 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엄마 혼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30년을 내 학원비, 등록금 다 어떻게 냈는지 알아?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의무. 그래, 의무였구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야, 넌 왜 여기? 소희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 씨, 저 파혼할게요.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저는 거짓말쟁이랑 결혼 못해요. 자기 엄마 배신하는 사람이랑은요. 민우가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소희는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카톡 전부 복구했어요.
병원 매수 증거도 있고요. 지훈 씨랑 재산 나눈 계약서도 여기 있어요. 민우는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넌 어떻게? 전 변호사예요. 증거 찾는 건 제 일이고요. 소희는 수연을 받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변호 맡겠습니다. 이 사람들 법정에 세울게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고맙구나.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넌 내 편이잖아. 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정의 편이에요. 당신 편 아니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카 강지훈이었습니다. 형, 지훈은 수연을 봤습니다. 이모, 어떻게 나오셨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이모, 법원 가실 생각이세요? 그럼 안 돼요. 수연은 그를 봤습니다. 왜? 형 회사에 소문 낼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병 환자라고, 요양원 강제 입원됐었다고. 삼성에서 그런 사람 둘까요? 민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치매 진단서는 진짜예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이모는 법적 무능력자예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네. 내 협박. 내 사기. 내 범죄. 전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수연은 민우를 봤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지만 용서 안 한다. 민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법정에서 보자. 수연은 소희와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형, 어떡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병철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수연은 답했습니다. 법원이요. 고소장 접수하러 갑니다. 김병철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시는군요. 수연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네, 이제 시작입니다. 차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정의 문이 열립니다. 2026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한소의 변호사, 건너편 피고석, 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민우, 수연의 아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사건 2026고 347호, 사기, 문서위조, 노인학대 혐의 사건, 피고인 강지훈, 정민우, 원고 정수연. 재판장이 앉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입증 시작하세요.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치매 진단서 위조건부터 입증하겠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피고인 강지훈은 서울평화정신과 원장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내역서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같은 날, 원고 정수연 씨 명의 치매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병원 방문 기록 없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평화정신과 원장 입장하세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증인, 2026년 1월 8일,
정수연 환자를 진료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진단서는 왜 발급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강지훈 씨한테 100만 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소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2차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증거입니다. 소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카톡 대화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강지훈과 정민우. 2025년 12월 28일. 형, 이모 치매로 만들 수 있어요? 민우의 답장. 어떻게? 병원 아는 데 있어요. 100만 원이면 돼요. 오케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다음 대화. 2026년 1월 5일. 형, 이모 요양원 들어갔어요. 굿, 아파트 매각 진행해. 20억 우리 거예요. 4대6으로 나눠요. 재판장이 민우를 받습니다. 피고인 정민우.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민우는 떨었습니다. 그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소희가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소희는 USB를 꺼냈습니다. 원고의 남편, 고 정우진 씨가 5년 전 남긴 녹음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하세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수연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내 누나 정령애, 조카 강지훈, 우리 아들 민우도.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가 요즘 이상해. 돈 문제로. 며칠 전 지훈이랑 만나는 거 봤어. 둘이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 여보, 아무도 믿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할 말 있습니까?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은 수연을 받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났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령애가 이모 재산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민우 형을 꼬드겼어요. 형은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너.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 정민우 앉으세요. 민우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 있습니다. 고 정우진 씨 교통사고 건 경찰 재조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사고. 브레이크 개통 이상 확인.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족들이 조사 거부 의사 밝힌 사람. 피고인 강지훈. 그리고 정령애 씨.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령애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재판장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령애입니다. 고인의 누나고 피고인 강지훈의 어머니예요. 정령애가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 리 없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방청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퇴정 조치합니다. 정령애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동생은 날 사랑했어요. 저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정령애를 끌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인 김병철, 입장하세요. 김병철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고 정우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퇴직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고인이 증인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USB와 공증 유서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저녁, 정우진 씨가 제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김병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에게 위험이 온다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아내 정수연 씨를 지키기 위해. 재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공증 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천 토지 3필지, 80억 원 상당, 전액 정수연 씨께 상속. 그 어떤 친족도 권리 없음.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물러가세요. 김병철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장이 수연을 받습니다. 원고 정수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학원비, 등록금, 용돈 다 제가 댔습니다. 친정 유산도 털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라도 제발 정의를 세워주세요. 수연은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2월 21일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패정.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밖. 수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나요. 일주일 후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2026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지훈과 민우,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사기, 문서위조, 노인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지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정민우,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 유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노인요양원에서 수행할 것, 그리고 피해자 정수연 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권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패정. 법정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났구나.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수연 씨, 아들이 집행유예 받았는데 어떠세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막아섰습니다.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병철이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뒤쪽에서 민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5월,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우진의 정원, 수연이 만든 카페였습니다. 남편 이름을 따서 카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무료 상담해준다면서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할머니는 앉았습니다. 저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수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1시간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연결해 주셔서. 수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재단 서류 다 됐어요. 정직한 노후 법률 재단. 다음 주 정식 오픈합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소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희도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 민우는 초췌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에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배신했어요. 수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민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월세집 계약서. 작은 원룸이야. 거기서 살아. 민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최소 1년은. 그동안 내 인생 똑바로 살아. 요양원 봉사 성실히 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깨달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우야. 네. 굶어 죽지는 마. 그것만은.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민우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희가 수연을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용서하되, 거리는 두는 거.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에는 석양이 졌습니다.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제가 당신 뜻 이어갈게요.
정직하게 사는 노인들, 그들을 지킬게요. 우리가 당했던 일, 다른 사람은 안 당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6년 새해, 배신으로 시작했던 해. 하지만 정의로 끝났습니다. 수연은 100억 원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자존감, 정의, 그리고 진짜 행복.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 하지만 끝내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친딸에게 집을 빼앗긴 78세 할머니의 반격.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